우리 코인 시장은 참 이번 주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도 같이 따라갈 건데 이더리움이 연기되면서 이게 시장의 악재로 돌아온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코인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자, 집에 굴러다니는 은수저 팔아볼까? 관심 폭발한 이유. 지금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예전에 금 가격이 왜 올라가고 있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연준이 물가를 잡지 못할 거를 이미 알고 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브릭스 미 반미 국가 매수 반미 국가 매수도 맞겠지만은 그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이렇게 모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디지털 위안화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안화가 뭐 글로벌 통화로 쓰인다라고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조금 아직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 블록 경제 형식으로 블록끼리 서로 사이 좋은 애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는. 분절화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사용량은 이전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나중에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돼. 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중국 증시가 안 좋죠. 그럼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낮춰야 됩니다. 유동성을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돼. 근데 그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가 될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금이 될 수 있겠죠. 외환 보유고량의 외환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면서 어떻다? 위안화를 찍어도 위안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화폐를 어떻게 발행한다? 뭐만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양만큼 화폐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금을 계속해서 모아. 그러면 중국도 위안화를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많아지는구나.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뭐 위안화 가치를 뭐 패깅시키기 위해서 기축통화를 뭐 달러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일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화폐를 공급하고 위안화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끔 위안화 가치 절하를 조금 더 상쇄하게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금을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똑같이 은 가격까지 올라가죠. 막 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해요. 막 30% 40%막 뜁니다. 근데 제가 은은 추천을 안 해드려요. 은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할 거면은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낫지. 그래서 은 가격도 미친 듯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각종 원자재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자, 뱅가드 전 블랙록 임원 차기 CEO로 임명 예정. 자, 요거는 제가 잠깐 한번 다뤄드렸었던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뱅가드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ETF를 안 한다. 요런 얘기들을 했었죠. 본인의 투자 철학과 뭐 가치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뭐 블랙록이랑 피델리티랑 얘네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뱅가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번에 CEO를 누구로 임명을 했냐면 블랙록 임원으로 임명을 했어. 근데 그 블랙록 임원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디지털 자산 총괄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그 상품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 만든 그분을 CEO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뱅가드도? 우리도 비트코인 현물 ETF 할게.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우리가 1등을 못했어? 그러면 앞으로 발행되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이더리움이 됐던 아니면 알트코인이 됐던 무궁무진해. RWA가 됐던 아니면 뮤추얼 펀드가 됐던 그런 ETF도 디지털 자산으로 ETF를 앞으로 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굳이 비트코인 할 거야 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뱅가드 얘네들 진심이냐면 수십 년 동안 CEO 자리에 보통 이제 그 뱅가드 임원들, 뱅가드 직원들을 올렸어요. CEO 자리에. 외부에서 데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거의 수십 년 동안 없었는데 블랙록에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 CEO로 임명했다는 건 무슨 뜻이다? 뱅가드가 앞으로 ETF 시장의 먹거리를 뭘로 생각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을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니켈 9개월 내 최고치
니켈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 니켈 가격도 그렇고, 니켈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조금 중단이 됐어요. 니켈 생산이 중단되고, 뭐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가격이 막 치솟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올해 뭐 3분기, 4분기 잘 버틸 수 있겠죠. 근데 3분기에 드라이빙 시즌까지 같이 해가지고 여름 소비 굉장히 많죠. 여름 휴가 떠나면서 소비와 같이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또 우려된다는 거.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쭉날쭉하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자, 외식할 바에 집에서 먹자. 인플레 사상 최고가 찍은 월마트. 자, 이번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막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월마트 주가가 왜 좋았냐 봤더니 식자재 소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식자재 소비가 급등하면서 월마트 주가가 잘 나왔죠. 가이던스까지 올렸습니다. 자, 식자재 소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외식비 무시무시해요. 돈 없으면 외식 못합니다. 집에서 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팁도 거의 막 많이 받는 20%까지 받죠.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기준 해가지고 스테이크랑 뭐 샐러드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0만원 결제를 해. 그럼 어디다 20%만 붙여도 얼마야? 20만원 20%면 그냥 30만원 돈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밥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팁까지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밖에서 못 먹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도. 그럴 때는 지금 외식할 바에 집에서 해서 만들어 먹자. 그래서 우리 식료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월마트에서 식료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 그러면 다음 분기 월마트 매출도 잘 나오겠네.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발표되는 미국에 이게 떨어지겠네. 자, 앞으로 발표되는 뭐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식이 준대. 그럼 자연스럽게 서비스 물가가 줄겠죠. 연준에서 걱정하는 서비스 물가가 줄어들겠죠. 뭐 GDP 소비도 좀 줄겠지만 대신 식료품을 사니까 식료품 소비는 조금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서비스 물가가 중요한 게 연준이 말하는 뭐 코어 CPI라던가 뭐 근원 CPI라던가 거기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서비스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외식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물가는 떨어지겠구나.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 기사를 딱 보면은 서비스 물가 당분간 빠지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좋죠. 4만 뚫은 미국 다우지수 연말까지 추가 랠리 4만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유럽, 일본, 인도, 브라질, 멕시코 전 세계 증시가 좋아요.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뭐 가리지 않고 한국이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14개 국가인가 16개인가 글로벌 증시가 최고점을 다 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나 또 시그널을 주니까 나머지 국가들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 증시도 좋지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금주 미증시 최대 이슈는 엔비디아 실적 깜짝 실적 발표할 듯.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2일 날 수요일 날 발표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만약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겠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22일 날 요거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리고 22일 다음 날 23일부터 또 바네크 이더리움 현물 ETF 있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은 참 이번 주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도 같이 따라갈 건데 이더리움이 연기되면서 이게 시장의 악재로 돌아온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코인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자, 오늘 좀 핫 이슈죠.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 헬기 사고로 사망. 그래서 중동 정세가 조금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 다시 켜질 것 같다. 요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란의 대통령 이제 이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왜 추락을 했고 어떻게 사망을 했고 이런 것들 발표가 나야겠죠. 근데 언제든지 또 이란에서 또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나 기대감에 전 세계 불장 14곳 증시 최고치 행진.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나머지 신흥국가들 글로벌 통화 국가들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눈치 보다가 독박 쓰겠네. 러시아 금융제재 유럽 단일 대우 흔들. 지금 러시아를 계속해서 뭐 자산을 동결시키고 계속 묶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은행들, 얘네들까지 같이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요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랑 뭐 인도랑 뭐 석유 거래를 해? 오케이, 봐줬어. 왜? 물가 때문에. 러시아랑 인도랑 석유 거래를 못 하게끔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원유가 국제시장에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한다는 거겠죠. 그나마 인도가 필요한 물량만큼 러시아한테 싸게 사니까 원유 가격이 받쳐줬던 겁니다. 100달러 막 안 넘어가고 80달러, 70달러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잡았다 생각이 드니까 바이든도 요거를 탁 틀어 막아버리죠. 기존에는 러시아랑 뭐 인도랑 아니면 유럽 은행이랑 서로 이렇게 거래를 했어. 원유 거래를. 중간에서 이제 거래를 해주는 뭐 은행이나 이런 제3자가 있겠죠. 그런 기관들한테 제재를 안 가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부터 은행들을 막았고 동결시켜버리고 제재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해서 틀어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유럽에 있는 은행이나 제3자 이런 기관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눈치 보랴, 뭐 러시아 눈치 보랴, 지네 사정 뭐 생각하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중국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 검토. 우리 저번 시간에 바이든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에 관련해가지고 전기차를 한 100% 가까이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어차피 중국이 미국한테 전기차 안 파는데요. 수출을 얼마 안 하는데요. 요거 중국한테 뭐 타격 없습니다. 라고 분석하신 분들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때렸다는 건 뭐다? 니켈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각종 원자재들, 재료들까지 싹 다 때리는 거다. 이번에 시진핑이 전인대에서 뭐라 그랬죠? 앞으로 우리 중국은 전기차로 발전할 거다. 그래서 전, 광, 리 요거 하겠다. 어차피 시진핑의 자존심을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때리면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중국한테 전기차 관세를 인상을 때렸네. 그러면 미국과 친한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우방국들, 뭐 캐나다, 영국, 이글아이즈 막 이런 애들, 호주, 뭐 뉴질랜드, 유럽,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이랑. 제일 큰 형님이 관세 때리고 사이 지금 틀어졌는데 당연히 둘째, 셋째, 넷째 형님들도 중국이랑 사이를 틀어야겠죠. 캐나다도 중국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뭐 전기차를 많이 안 팔고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한다? 고립시킨다.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세워서. 노리는 건 이거 진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우리 했지? 캐나다 너네도 슬슬 들어가야지. 그럼 캐나다도 들어가는 겁니다. 검토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관세를 또 실행을 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대선 끝나고 인상한다고 하죠. 12월 달부터. 대통령은 되고 인상할 거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중국 수요 급증에 휘발유 수출 9년 만에 최저치 유가 상승 이끄나 최근에 중국 증시 괜찮죠? 이거 제가 저저번 주였나요? 멤버십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중국 증시 괜찮을 겁니다. 이게 중국 증시 어느 정도 회복할 겁니다. 회복하고 최근에 우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언제쯤 덜어내자 비중을? 중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 그때까지 괜찮을 거다. 왜? 실제로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있고 중국 유동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인위적인 것들. 자, 부동산 부양 정책의 강한 반등.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죠. 기준금리도 동결 때렸습니다. 자, 5년물 LPR 금리 3.95% 때렸죠. 자, 우리 보시면 대규모 경기 부양한 다음 1조 위한 초장기채 발행.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지금 돈을 찍어내서 부양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장기간 중국 증시가 상승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있겠지만 요거는 언제쯤 비중을 던다? 중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덜어내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5월 17일 2.2억 달러 순유입.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국 기관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들도 비트코인 ETF 들어갈 만 하겠다. 포트폴리오에 배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다음 촉매제는 프로그래밍, 이더리움처럼 기능 부여 시도. 자, 여기 뭔 내용이냐면
최근에 뭐 올디널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BRC20 해가지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NFT 거래도 하고 뭐 메타버스도 하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살려보자 라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촉매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뭐 통해서 이용해서 개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올해 섹터에서 얘네들이 간다? 얘네들이 자리를 잡는다? 기능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안정해. 아무리 뭐 레이어 2 연결해가지고 뭐 수수료가 저렴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요거를 완전체로 딱 보여준다?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물론 기대나 가능성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상용화가 돼서 실제로 매출이 나고 막 수익 그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 수익이 아니어도 수수료 수익으로 막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는 올해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근데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밝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BRC20 생태계 뭐 룬즈 프로토콜도 어떻고 뭐 어떻고 걔네도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계셨죠. 그런 질문하신 분들한테 대답이 된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대답을 드린 거예요. 자, 저번에 4조 달러 패시브 펀드가 비트코인 먹어치운다. MSCI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편입 효과.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MSCI 전 세계 우리 글로벌 지수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와요. 기사에. 기관들이 매크로 매매, 기계적으로 조금씩 담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 펀드사들이 조금씩 기계적으로 담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비즈니스 기업들이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죠. 비트코인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보겠습니다. 유입으로 돌아섰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유입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GBTC 그 유출 물량도 없어졌어. 유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뭐 ETF 예전만큼 막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다는 거. 상황이 좋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요. 5월 23일입니다.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5월 30일 미국 국내 총생산 GDP 1.6, 1%한 후반대 정도 나오겠죠. 뭐 1% 중반, 초중반, 초반까지 떨어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5월 30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31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하겠죠. 근원 지표가 얼마나 빠졌는지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CE 지표 발표되고 6월 7일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6월 달에 당장 깨진다?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막 4% 이상 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것도. 그리고 13일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보다 뭐 긴축 속도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얘기들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빠진 거 없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수요일 날 요거 발표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달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만의 일정 23일부터 바네크 현물 ETF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